손흥민 대 메시, 이 역사적인 MLS의 개막전을 우리 축구친구 구독자분들과 LA에서 보려고 합니다. 3박 5일 일정이고 하나토에서 주관하니까 안전과 일정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혼자 가면 너무 어색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이 오곤 하는데 지금 신청자분들 중 두 팀을 빼면 전부 다 1인 참가예요. 오히려 혼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모집 마감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같이 가실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과 영상 더보기란을 꼭 참고해주세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한창입니다. 근데 이 대회만 열리면 유럽 클럽들은 진짜 피가 마르잖아요. 프리미어리그 중 이번 대회 참가 선수만 34명. 그러니까 팀들의 전력 누수가 클 수밖에 없었죠. 자, 실제로 썬더랜드는 사디키, 만다바를 포함해서 주전급이 6명이나 빠졌어요. 이 정도면 그냥 다른 팀이죠. 근데 맨유는 더 심해요. 아마드, 은베무, 마즈라이가 한 번에 빠지면서 사실상 오른쪽 라인이 전멸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프리카 선수들이 지금 유럽 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지고 있거든요. 요즘 프리미어리그만 봐도 그렇죠. 맨시티가 데려온다는 세메뉴, 그리고 이적하자마자 토트넘의 에이스가 된 쿠두스 뿐만 아니라 브라이튼의 민테, 토트넘의 사르까지 이제는 팀 핵심이 아프리카 선수인 경우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갑자기 생긴 흐름도 아니에요. 지난 5년 전에 어땠어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살라, 마네, 오바메양이 공동 수상했죠. 그때부터 이미 아프리칸 파워는 증명이 끝났다고요. 자, 그런데 이게 프리미어리그만의 얘기냐? 절대 아닙니다. 2010년대 초반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유럽 주요 리그에서 아프리카 선수들의 비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요즘 아프리카 선수들이 많이 보이고 또 그만큼 잘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최근까지 아프리카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요즘 축구 이적 시장 어때요? 유망주다? 그냥 옥소리 나죠. 특히 남미 유망주도 보세요. 10대 때부터 이미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레알이 앤드리 영입하는데 이적료로만 1,000억 가까이 투자했고요. 최근에는 리버 플레이트에서 마스탄토너 데려오는데 무려 700억이나 들었어요. 18살인데.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싸냐? 일단 남미 유망주들이 대부분 남미 주요 리그에 남미 주요 소속 클럽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리그 수준이 이미 높죠. 그리고 유망주라는 거 이 클럽들에서 이미 증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젠 리그마다 자본력도 있고 선수들 개개인의 팬덤도 커지다 보니까 이미 박지성, 손흥민을 봤잖아요. 마케팅 밸류까지 붙습니다. 그러면 이적료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아프리카는 어때요? 아직까지 남아공이나 이집트를 빼면 리그의 수준 자체가 냉정하게 높지 않아요. 지난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에서도 아프리카 클럽들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몸값 출발선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여전히 출산율이 높고 인구가 많거든요. 자, 이 얘기가 뭐냐? 인재풀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살 수도 있고 인구는 여전히 많고 영입을 하기에 기회비용 자체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망주의 발굴 시스템 자체가 이전과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어땠냐면 아프리카 선수를 일단 보려면 직접 현지로 가서 봐야 됐어요. 아니면 에이전트가 추천해주거나. 그런데 이게 문제였죠. 선수와 에이전트가 짜고 사기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었고 나이를 속이는 경우는 요즘도 많죠. 그러니까 실력을 검증하기조차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일단 Y스카우트 같은 플랫폼이 생겼죠. 이게 뭐냐? 매달 구독료만 내면 아프리카 하부리그, 심지어 유소년 경기 영상까지 전부 데이터바에서 볼 수 있어요. 수천 명을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땅이 더 이상 미지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유럽 구단들 어때요? 싹수가 보이면 10대 때부터 선점하려고 진짜 애를 씁니다. 값싼 유망주 여러 명 사와가지고 그 중에 한두 명만 성공시켜도 이젠 팔면 1,000억이니까 짭짤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현재 아카데미를 세워두면 그 선수가 이적할 때마다 연대기여금, 즉 로열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티풀포 그룹이나 그리고 레드불 그룹이 아프리카 현재 아카데미랑 이미 독점 계약을 맺고 있어요. 또 로마나 미넨 같은 팀들도 나이지리아나 감비아 쪽에 파트너십을 쫙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빅클럽도 봤을 때 야, 이거 할만한 장사인데? 한 거예요. 그리고 피해 규정이 바뀌었죠. 워크퍼밋이 없어도 최대 4명까지 해외 선수 영입이 가능하잖아요. 또 라리가와 리그앙은 조금 더 특별한 협정이 하나 있어요. 이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 맺어진 코토누 협정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유럽에서 쉽게 일할 수 있게 만든 제도예요. 근데 축구 선수도 노동자죠. 그래서 노니유 커터가 있는 리그에서도 이 아프리카 선수들이 사실상 자국 선수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야야투레나 에투 같은 선수들이 이 혜택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수들이 리그앙이 유독 많은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구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아프리카 선수들 입장에서는 유럽 진출 자체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가족 나 때문에 인생 역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의지도 강하고 유럽 식민지 영향으로 이미 언어 습득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팀들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선수들 와인하신 거죠. 자, 근데요, 사실 아프리카 선수들이 요즘 많아 보이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 때문인데요.
요즘 아프리카 대표팀의 선수들을 보면 이민자 출신이 진짜 많아요. 지금 가장 핫한 선수 누구예요? 바로 세메뉴죠. 그런데 이 선수가 원래 가나 출생이 아닙니다.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나 대표팀의 또 다른 핵심 램프티도 마찬가지로 런던 출생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잉글랜드의 런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선수들이 왜 가나를 택했을까요? 여기에는 가나 축구협회의 적극적인 귀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가나 협회장이 직접 영국, 스페인 돌아다니면서 가나 활동 선수들을 만나서 설득했던 거예요. 또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는 대표팀 규정이 완화되면서 스페인 대표팀으로 A매치까지 뛰었던 이냐키 같은 선수도 가나 대표팀에 올 수 있었던 거고요. 비슷한 사례로 에두아르 멘디도 있습니다. 이 선수가 원래는 프랑스 태생이었는데 세네갈 협회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고 어머니의 조국인 세네갈을 선택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어떻게 선수들마다 귀화를 다 제안하면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걸까요? 일단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은요, 다른 대륙보다 본인의 뿌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아프리카 문화 자체가 개인보다는 공동체, 성공보다는 가족을 먼저 두는 문화거든요. 거기에다가 유럽에서 겪은 차별과 편견이 그들의 정체성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 2세들도 자연스럽게 아프리칸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쿨리발리죠. 프랑스에서 10년만 대표팀도 했었고 데시안 감독도 프랑스를 선택하라고 직접 설득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의 뿌리는 세네갈이야. 그리고 그 한마디 감명을 받아서 세네갈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또 카타르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갔던 모로코도 상황은 좀 비슷해요. 지에흐, 하키미, 야신부누, 마즈라위까지 대표팀의 26명 중 14명이 모로코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로코 협회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까지 설득했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아들이 조국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국뽕 차오르겠죠? 재밌는 건 각 나라 협회들이 그 선수와 부모님을 설득할 때 공통적으로 썼던 문장이 있다고 해요. 넌 그 나라 대표팀의 원오브댐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의 영웅이 되어야 돼. 그리고 될 수 있어. 이 말이 꽤나 강력하게 먹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아프리카 이민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 축구 인재가 진짜 끊임없이 나오죠.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축구 선수라면 월드컵에 나가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루크먼도 잉글랜드 U20 월드컵 우승 주역이었지만 월드컵 뛰기 위해서 나이지리아 대표팀 선택했고요. 기라시와 할로도 프랑스 태생이지만 각각 기니, 코트디부아를 선택해서 그 나라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프리카 선수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미 유럽에 많이 있던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이 이 대표팀만 바꾼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1990년대 펠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아프리카 팀이 월드컵 우승할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세계 축구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팀은 아직 월드컵 우승하지 못했고 이 발언은 지금까지도 펠레의 저주라고 불리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이 말은 지금 반은 현실이 됐습니다. 2018년 프랑스의 월드컵 우승 스쿼드 23명 중 유럽계 100인은 단 6명 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북아프리카계거나 아프리카계 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프랑스의 축구 전설들 역시 거의 대부분이 아프리카 이민자 출신이에요. 알제리계인 지단과 벤제마, 세네갈계인 비에라, 콩고계 마케렐레, 그리고 지금 프랑스의 주장 음바페 역시 부모가 카메룬과 알제리 출신이죠. 또 현재 프리메리그를 보면 선수들의 약 43%가 흑인, 그리고 5%가 세르키나 살라 같은 이 북아프리카계죠. 즉 리그의 절반 자체가 아프리카 선수들이거나 아프리카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흐름이 생기는 걸까요? 일단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조건이 매우 명확합니다. 민첩성, 힘, 그리고 스피드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에 아프리카 선수들이 매우 잘 들어맞아요. 아랍계 북아프리카 지역은 카스바 건축 문화 특성상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축구를 하다 보니까 브라질처럼 창의성과 민첩성이 발달한 겁니다. 또 기후가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체지방은 적고 근육 탄성이 좋아서 기술적 완성도가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서아프리카 선수들은 어때요? 순간적으로 힘을 내는 속근 섬유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이 근육 밀도가 높고 체지방률이 낮아서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반대로 지구력이 강한 동아프리카가 마라톤에 강한 것도 같은 원리예요. 자, 그래서 요즘 유럽 무대에 드리블 스페셜리스트를 보면요. 브라이튼의 민테, 에버튼의 은디아이, 라이프치히의 얀 디오망데, 더 넓게 보면 니코 윌리엄스, 도쿠, 야말, 세르키, 지금 축구계에서 한가닥하는 이 창의적인 자원들이 전부 아프리카계인 거예요. 과거에는 아프리카 선수들이 야 힘은 좋은데 축구 지능은 좀 낮지 않아? 이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유럽식 축구 교육을 받으면서도 신체의 특징은 그대로니까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선수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프리카계 선수들을 얼마나 보유하냐가 그 클럽과 대표팀의 성적을 많이 좌우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유럽 무대에서 왜 아프리카 선수들이 더 많아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부 팬들은 축구마저 NBA나 NFL처럼 특정 인종들이 모두 지배한 스포츠가 되는 것 아니냐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사실 좀 뜻깊은 게 제가 여기서 한 2년 넘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 스튜디오에서 찍는 이제 마지막 콘텐츠입니다. 2025년까지 7만 명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좀 보던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뜻깊은데 다른 곳으로 가서도 더 이제 스튜디오도 꾸미고 조금 더 밀도 높은 콘텐츠들 촬영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더 재밌고 다양한 콘텐츠들로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요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히 계세요.